여러분 안녕하세요. 합격의 길이 보이는 최종 모의고사 예상 문제풀이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모무동 심원장과 한번 열공 해보시기로 해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8번. 치매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물요법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2. 비약물요법으로 인지기능 개선제를 제공한다. 3. 기억력 장애가 보이면 약물요법을 시행한다. 4. 인지 및 활동 자극을 위한 활동을 제공한다. 5. 1년마다 병원에서 진료를 다시 받는다. 자, 정답은요. 자, 정답은 4번이에요. 치매 대상자들을 위한 치료 예방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옳을까? 인지 및 활동 자극을 위한 활동을 제공해서 대상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인지 기능 혹은 활동 기능, 신체 기능 등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약물요법 같은 경우는 인지 기능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인지 기능을 개선될 수 있도록 혹은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있을 수 있겠고요. 비약물요법으로는 활동 자극까지도 함께 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될 것이고요. 기억력 장애가 보인다면은 치매 초기 검진을 해서 이게 잠시 일시적인 기억력 감퇴인가 혹은 정말 치매로 인한 기억력 감퇴인가 등등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1년마다 병원에서 진료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3에서 6개월마다 병원에서 진료를 다시 받는 게 치매 치료 및 예방 방법으로 옳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 문항에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약물요법으로는 주로 어떤 걸 개선해요? 인지기능 개선을 해요. 비약물요법으로는 주로 안정적인 환경이나 행동에 개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로 기억을 하면은 오히려 기억이 좀 수월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병원은 1년마다 한 번씩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왜냐면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보통 5년 동안 추적 검사를 시행하면서 매년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암 환자가 5년 동안 긴 시간 매년 검사를 받는다라고 기억을 하신다면 치매 대상자 같은 경우는요.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1년 정도라고 보통 그냥 기억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 암 환자랑 헷갈려 하지 마시고 치매 환자는 3에서 6개월 간격이다.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다라고 꼭 머릿속에 좀 한 번 더 넣어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표준교재 191쪽을 보면요. 이 치매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다시 있으니까요. 꼭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9번입니다.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다른 것은 1.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된다. 2. 기억력 장애는 약물요법으로 치료한다. 3.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것이다. 4. 혈관이 터진 것을 뇌경색이라고 한다. 5. 혈관이 막히면 뇌출혈이라고 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조금 쉬웠어요. 우리가 뇌졸중에 대한 얘기하면은 뇌졸중은 주변에 좀 우리가 좀 흔하게 어느 연령 이상이 되면 좀 볼 수 있잖아요. 좀 안 보고 싶은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지만은 뇌졸중은 크게 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뇌경색, 그냥 혈관이 막혀버린 것과 뇌출혈, 이 글자에서도 보시다시피 선생님들께서 뇌출혈, 출혈이 일어난 거죠. 혈관이 터져버린 것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기억력 장애는 무조건 약물을 쓴다는 게 아니라요. 네,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셔야겠죠. 심장 같은 경우 뇌에 혈관이 공급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것이 아니라 뇌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거랑 이 뇌졸중이랑은 상관없겠죠. 심장이랑 연결된 거는 심혈관 질환이겠죠. 이거는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우리가 뇌졸중과 관련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혈관이 터진 것을 아까 뭐라 그랬죠? 뇌출혈이라 그랬죠? 뇌경색이 아니죠. 그리고 혈관이 막힌 것을 뭐라 그랬죠?
네, 뇌경색이라 그랬죠? 뇌출혈이 아니죠. 이거 한 번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혹시나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193쪽 관련해서 한번 보시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뇌졸중 얘기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증상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뇌졸중의 증상으로 올바른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뇌졸중 증상 얘기할 때 운동장애라든지 감각장애라든지 실어증, 언어를 잃어버린다는 거, 혹은 의식장애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뇌의 부위마다 달라질 수 있고 뇌의 구조 그림을 혹시 제 거 다른 거 영상을 보시면은 뇌의 구조 그림을 딱 가져와서 어느 뇌가 상했을 때 어떠한 운동장애가 오느냐, 언어장애가 오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 부분 전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193쪽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유가 된다면 이 위쪽에 느낌표 모양으로 해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참고해서 추가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같이 참고하세요. 30번 당뇨병 대상자를 위한 운동요법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1. 포도당을 이산화시킨다. 2. 포도당을 산화시켜 혈당을 높인다. 3. 인슐린의 저항성을 증가시킨다. 4. 이완된 신체에 긴장을 준다. 5.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자, 정답은요. 당뇨병 대상자를 위한 운동요법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네,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당뇨병 대상자들에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같이 한번 첨부해 볼 건데요. 한번 그런 영상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른 답들 한번 볼게요. 당뇨병 대상자를 위한 운동요법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인데 나머지는 운동요법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포도당을 이산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포도당을 산화시켜 혈당을 높이거나 이런 어떤 무리함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이완된 신체에 긴장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운동은 물론 하는 데 있어서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대략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혈압을 조절한 후에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요. 그리고 이 운동이 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까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이야기는 우리 책이나 우리 교과서 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반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당뇨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혈당을 높인다는 거는 이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혈당을 조절한다, 혈당을 낮춘다 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운동요법의 기능을 한다면 포도당을 산화시켜 혈당을 낮춘다가 올바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슐린의 저항성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뭐 인슐린의 내성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이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면은 포도당을 만드는 기능이 멈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 혈당이 지금 계속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포도당을 몸에서 만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고혈당이 되겠죠. 자꾸 혈당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저항성이 증가시킨다는 운동요법과 별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성이 증가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당뇨병, 혈당, 인슐린의 저항성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기억을 하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1번입니다. 두피에 물린 자국이 있어 출혈과 가려움증이 있고 심한 경우 수면 장애나 긁은 부위에 피부염까지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은 1. 대상포진, 2. 습진, 3. 욕창, 4. 머리니 감염, 5. 옴. 자, 정답은요. 여러분 조금 쉽게 풀어보시려면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문제에 뭐라고 돼 있죠? 두피에 물린 자국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두피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바로 생각해야 될 거 머릿니 감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머릿니만 나와도 정답이 되겠죠. 출혈과 가려움증이 있겠죠. 심한 경우 수면장애, 긁은 부에 피부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옴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옴은 주로 문제가 뭐 생식기 주변, 엉덩이, 겨드랑이, 손가락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옴과 머릿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다면 표준교재 171쪽을 한번 보시면서요. 한 번 더 이 옴과 머릿니에 대한 정확한 구분하시고 네, 그러고 넘어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3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균형을 잃으면서 몸의 위치보다 낮은 곳으로 넘어지거나 주저앉거나 바닥에 눕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와상, 2. 뇌졸중, 3. 뇌전증, 4. 낙상, 5. 욕창. 쉬운 문제니까 바로 답 볼게요. 정답은 네, 4번 낙상입니다. 균형을 잃으면서 몸을 바닥에 눕는 거, 그냥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넘어지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나 문제 잘 읽어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33번 낙상의 위험 요인 중 신체적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희미한 전등, 2. 난간이 없는 계단, 3. 개인의 활동량 증가, 4. 시력 저하, 5. 지나친 음주. 정답은요. 신체적 요인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시력 저하입니다. 시력의 저하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네,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게 되겠죠. 혹은 또 운동 장애가 있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심장질환 때문에 빈혈 등 낙상의 위험 요인들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신체적 요인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희미한 전등, 난간이 없는 계단, 개인의 활동량 증가, 지나친 음주도 낙상의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원하는 답은 네, 4번이었다는 거 선생님들께서 표준교재 330쪽을 보시면서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34번 여름 폭염 대응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폭염을 대응하는데 안전수칙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시원한 물을 한 번에 마시는 것은 더위 대응에 도움이 된다. 2번 식사는 든든히 한다. 3번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신다. 4번 선풍기는 찬 공기 유지를 위해 환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튼다. 5번 몸에 딱 맞는 옷을 입는다. 정답은요? 네,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신다.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게 옳은 방법이겠죠? 자, 1번 같은 경우 한 번에 마시는 것 옳지 않아요. 자주 나누어서 식사를 든든히보다는 가볍게 해서 몸이 너무 처지지 않도록 선풍기는 찬 공기 유지를 환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환기가 될 수 있는 상태에서 트는 게 더 좋겠죠?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으면은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딱 맞는 옷을 입는 것보다 좀 더 여유롭게 입어주시는 게 더 좋겠죠. 여름 폭염 대응 안전 수칙 한 번 더 기억하세요. 자, 35번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요양보호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응급처치보다는 대피에 더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2. 가스, 전기, 수도는 차단하지 말고 대피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3번 크고 무거운 물건이나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치운다. 4번 비상시 사용할 식품은 지진이 난 후에 즉시 구입한다. 5번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등은 선반 위에 보관한다. 자, 정답은요? 네,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3번입니다. 크고 무거운 물건이나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는 물건들은 미리 치우는 거 중요하죠. 응급처치보다 대피에 중점인가요? 둘 다 중요하죠. 다친 사람 놔두고 대피할 수도 없고 응급처치를 또 안 하고 갈 수도 없고 둘 다 중요하죠. 가스, 전기, 수도는 차단하지 말고 올까요? 아니죠. 차단을 하고 대피하셔야지 폭발을 하거나 이런 위험을 대비할 수 있겠죠. 비상시 사용할 식품은 이전에 비상시니까 이전에 이미 주문해 놓으셔야겠죠.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선반 위에 보관하지 않죠. 아래로 내려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까지 필기 문제 살펴봤어요.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많은 문제 맞추셨나요? 혹시나 틀렸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시면서 조금씩 틀린 문제의 수를 줄여보도록 해요. 저는 그럼 여러분들하고
실기 문제 또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